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권 75 맹상군 열전. 맹상군은 그 전국의 어떤 사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군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왕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왕의 친척들이 일종의 제후처럼 봉해지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그 4명의 어떤 유명한 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나라의 맹상군, 지금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위나라의 신릉군, 그리고 초나라의 그 춘신군, 그리고 조나라의 그 평원군, 요렇게 4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그 열전에 보면 요 4사람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맹상군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맹상군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식객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식객이라는 거는 뭐 자기 손님이지, 식객을 항상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맹상군은 이름은 문이며 성은 전시이다. 전문이네. 문의 아버지는 정곽군 전영이다. 전영은 제나라 위양의 막내 아들로서 제나라 선왕의 이복 동생이다. 전영은 위양 때부터 관직에 등용되어 정사에 관여했으며 성후인 축이 전기와 함께 장군이 되어 위나라를 구원하고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성후는 전기와 왕의 총애를 다투었는데 성후가 전기를 모함하였다. 전기가 두려워하며 제나라 변방의 고을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다. 마침 위양이 죽고 선왕이 즉위하였는데 성후가 전기를 모함한 사실을 알고 이에 다시 전기를 불러 장군으로 삼았다. 선왕 2년에 전기와 손빈 그리고 전영이 함께 위나라를 공격하여 마릉에서 패배시켰고, 요게 아마 그거죠. 그 손빈이죠. 손빈의 작품이지. 위나라 태자인 신은 사로잡고 장군 방연을 죽였다. 선왕 7년에 전영이 한나라와 위나라의 사자로 가니 한나라와 위나라가 제나라에게 복종하였다. 전영은 한나라 소후와 위나라 해왕과 함께 동하의 남쪽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나라 선왕을 만나 맹약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동하라는 거는 여기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남하 쪽일 거예요. 낭야 쪽일 거예요. 아닌데 동하라는 게 미안합니다. 동하가 아마 이쪽일 텐데 제가 헷갈렸네요. 동쪽에 있는 건 동무라는 땅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듬해 전영은 다시 위나라 해왕과 견에서 만났다. 견이라는 것도 이제 아마 요쪽 근처에 있는 땅이겠죠. 그해 양나라 해왕이 죽었다. 선왕 9년에 전영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제나라 선왕과 위나라 양왕이 서주에서 만나 서로 왕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짝짝꿍하였다. 초나라 위양이 그 소식을 듣고 전영을 꾸짖었다. 이듬해 초나라가 서주에서 제나라 군사를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서주라는 거는 요 땅을 의미합니다. 그 패배시키고 사람을 시켜 전영을 추방시키려고 하였다. 전영이 장축을 시켜 초나라 위양에게 유세하니 위양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전영이 제나라에서 재상으로 있은지 11년 만에 제나라 선왕이 죽고 제나라 민왕이 즉위하였다. 민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전영을 설에 봉하였다. 설이라는 곳은요, 상동성 지금 승현 남쪽이라는데, 아무튼 여기 제나라 어딘가에 있는 땅이겠죠. 이쪽이 있지 싶은데. 설땅 여기네. 여기 요 땅입니다. 설후가 되었다라는 거지. 처음 전영에게는 아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그중 천안처백에서 난 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요게 맹상군이네. 문은 5월 5일에 태어났다. 전영이 아이의 어미에게 키우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어미가 몰래 거두어 길렀다. 문이 장성하자 그의 어미가 형제들을 통해서 전영에게 자식인 문을 만나게 하였다. 전영이 노하여 그 어미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버리라고 했는데 감히 아이를 키운 것은 무슨 까닭이냐 라고 물었다. 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군께서 5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전영이 5월에 태어난 아이는
키가 문설주 높이와 같아지면 장차 그 부모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5월이 생일인 분들은 반성하세요. 왜 반성해야 되지? 문이 문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운명은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설주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전형은 대답이 없었다. 문이 말하기를 반드시 하늘에게서 명을 받는다면 군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또 반드시 문설주에게서 명을 받는다면, 즉 계속 문설주를 높이면 누가 그 높이를 따라 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형이 그대는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였다. 재밌는 논변이네요. 얼마 지나서 문이 한간 틈을 타서 아버지 전형에게 아들의 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자 전형은 손자라고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손자의 손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자 현손이라고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현손의 손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자 알 수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문이 군께서 권력을 잡고 제 나라에서 3명의 왕에게 걸쳐 재상직에 있었으니 제 나라는 그 영토를 넓히지 못하고 군의 개인 집은 만금의 부를 쌓았지만 문하에는 한 명의 어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장수의 집안에는 반드시 장수가 있고 재상의 집안에는 반드시 재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군의 후궁들은 무늬 있는 구원명주를 입고 옷을 밟고 있지만 선비들은 짧은 바지도 얻어 입지 못하고 하인과 첩들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남기지만 선비들은 술지개미와 겨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께서는 오히려 저장한 것이 남아돌 정도로 많은 것을 축적하여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하여 국가의 일이 날로 손상되는 것을 잊고 계시는데 저는 은근히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형이 마침내 문을 예우하여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빈객들을 대접하게 하였다. 그러자 빈객들이 날로 모여들어 문의 명성이 제후들에게 알려졌다. 제후들이 모두 사람을 시켜 설공 전형에게 문을 태자로 삼으라고 하니 전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전형이 죽으니 시호를 정곽군이라고 하였다. 문이 과연 대를 이어 설의 영주가 되니 이 사람이 바로 맹상군이다. 정리하면 이제 맹상군은 정곽군 전형의 그 굉장히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인데 지혜가 남달라서 선비를 예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그 설공의 자괴를 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맹상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맹상군이 설에 있으면서 제후와 빈객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을 부르니 그들이 모두 맹상군에게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집의 재산으로 빈객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다 모였다. 식객이 수천 명이 되었지만 이는 귀천의 구분 없이 한결같이 자신과 동등하게 대화했다. 맹상군이 객을 대접하며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는 병풍 뒤에서 항상 시사가 있었는데 시사라는 거는요 그 문서 정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맹상군이 객과 이야기하면서 친척이 살고 있는 곳을 물으면 그가 책임지고 기록하였다. 객이 가면 맹상군은 사람을 시켜 방문하고 그 친척에게 예물을 주었다. 맹상군이 일찍이 객을 대접하며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불빛을 가렸다. 객은 밥이 같지 않다고 노하며 밥을 먹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맹상군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객의 밥과 비교해보니 객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지르고 죽었다. 이로 인하여 선비들이 맹상군에게 더욱 많이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객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잘 대화했다. 사람들은 각자가 스스로 맹상군이 자신과 친하다고 여겼다. 자, 진나라 소양왕이죠.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경양군을 제 나라에게 인질로 보내놓고 맹상군을 만나기를 요구하였다. 맹상군이 장차 진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 빈객 중에는 그가 진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자가 없어 그에게 가지 말라고 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소대가 말하였다. 이거 예전에 그 무슨 열전이더라 양우열전인가에 나오지 않았나요? 자, 오늘 아침 제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나무인 형과 흑인 형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인 형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대는 장차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흑이니까요. 흑인 형은
나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무너져도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만약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대는 떠내려가 멈추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군께서 가고자 하니 만약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흑인령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소대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가지 않았다. 제나라 민왕 25년에 다시 이야기가 되어 맹상군이 진나라에 들어가니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을 진나라의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 진나라 소왕에게 유세하기를 맹상군은 어질고 또 제나라의 왕족인데 지금 진나라의 재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반드시 제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진나라를 나중에 생각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진나라 소왕은 마침내 중지하였다. 맹상군을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어쨌건 남의 밥그릇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맹상군은 사람을 시켜 소왕이 총애하는 첩을 배하라고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일화죠. 자, H첩이 말하기를 저는 답례로 맹상군의 흰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원합니다. 라고 했다. 이때 맹상군에게는 흰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이 하나 있었는데 값이 1000금이나 되고 천하에 둘도 없는 것으로 진나라에 들어와 소왕에게 그것을 바쳤으므로 다른 흰 여우 가죽옷은 없었다. 맹상군이 이것을 걱정하여 두루 식객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 아래쪽에 앉아 개의 흉내를 내어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신이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밤에 개의 흉내를 내어 진나라의 궁중 창고에 들어가 전에 바쳤던 그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 가지고 와서 진나라 소왕의 애첩에게 바쳤다. 애첩이 그를 위하여 진나라 소왕에게 말하니 소왕이 맹상군을 풀어주었다. 요게 유명한 얘기죠. 맹상군이 빠져나오자 말을 타고 달려가 봉전을 고치고, 봉전이라는 거는요 통행증이랍니다. 관문을 통과하는 통행증이요. 뭐 하이패스 같은 거겠지. 이름과 성을 바꾸어 관을 나가려고 했다. 한밤중에 함곡관에 도착하였다.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여 그를 쫓았으나 이미 터너가 없어서 즉시 사람을 시켜 말을 타고 그를 쫓게 하였다. 맹상군이 함곡관에 도착하였으나 관의 법으로는 닭이 울어야 식객을 내보냈기 때문에 맹상군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 두려웠다. 식객 가운데 맨 끝에 앉아있는 자가 닭울음을 흉내내자 다른 닭들이 모두 울어 마침내 봉전을 보이고 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이 관을 나오자마자 과연 진나라의 추격자들이 관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맹상군이 관을 나간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맹상군이 두 사람을 빈객의 무리에 넣었을 때 빈객들이 모두 수치스러워했지만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곤란을 겪었을 때 마침내 이 두 사람이 그를 구출하였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빈객들이 모두 그들을 탐복하였다. 재주가 이제 다양하죠.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그런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재주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다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하찮더라도 결국 쓰임새가 다 있으니까 다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의 일화로서 많이 요 얘기가 인용이 되죠. 자, 맹상군이 조나라를 지나자 조나라의 평군이 그를 빈객으로 대우하였다. 조나라의 사람들이 맹상군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그들을 보고는 모두 다 웃으며 말하기를 처음에 설궁은 키가 크고 장대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그를 보니 호빗이로구나 라고 하였다. 왜소하고 약한 소장부일 따름이다 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빈객들이 수레에서 내려 칼을 빼들고는 수백 명을 죽이고 마침내 한 고을을 전멸시키고 돌아갔다. 여러분, 그 사람을 키가 작다고 놀리면 한 고을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나라 민왕은 자신이 맹상군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덕이 없다고 여겼다. 근데 맹상군이 도착하자 바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 맹상군은 진나라의 원한이 있었는데 아까 잡혀서 죽을 뻔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 한나라 위나라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주라는 거는 여기 주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니 주나라가 이게 동주하고 서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여기 있던 주나라 여기 있던 주나라 말고 그냥 여기 주나라인데 주나라에서 또 그 요 작은 주나라가 또 이제 반 짜갈라져 있었거든 그때. 그래서 그 서주를 의미합니다. 서주에서 군사와 식량을 빌리려고 하였다. 소대가 서주를 위하여 맹상군에게 말하였다. 군께서 제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한나라와 위나라를 위하여 조나라를 공격한 지 9년 완과 섭의 북쪽을 빼앗아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했는데 지금 다시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남쪽으로부터 초나라에 대한 근심이 없고 서쪽으로부터 진나라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오히려 제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반드시 제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진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니 신은 군을 위하여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군께서는 저희 서주를 진나라와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서주를 공격도 하지 마시고 군사와 식량을 빌리지도 않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군께서 함곡관에 도착하여도 진나라를 공격하지 마시고 서주로 하여금 군의 심정을 진나라 소왕에게 설공은 반드시 진나라를 깨뜨려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은 대항께서 초나라 왕으로 하여금 동국의 땅을 베어 제나라에게 주게 하고 동국이라는 거는 이제 서나라를 의미한대요. 여기 서나라를 의미한다는데? 갑자기 왜 서나라가 왜 나오지? 진나라는 초나라 회왕을 풀어주어 이로써 화친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나라 회왕이 이제 진나라에 잡혀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군께서는 서주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으로써 진나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면 진나라는 자기 나라의 군대가 깨지지도 않고 또한 동국 땅을 가지며 자기들의 화도 면할 수 있으니 진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초나라 왕이 풀려나오면 반드시 제나라에 감격할 것입니다. 제나라가 동국을 얻으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설은 대대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설은 이제 맹상군의 봉지조고죠. 진나라가 크게 약해지지 않은 채 삼진의 서쪽에 있으면 삼진은 반드시 제나라를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설공이 좋소라고 대답하였다. 한나라와 위나라라고 하여금 다시 진나라와 사귀게 하고 세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게 하였으며 서주에서 군사와 식량을 빌리지도 않았다. 이때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에 들어왔는데 진나라가 그를 억류하자 소대는 그를 꼭 구출하고자 했다. 진나라는 과연 초나라 회왕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대가 왜 서주를 위했냐면요, 원래 소진은 주나라 사람이라고 했잖아. 소대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진의 동생이니까 주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맹상군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니 그의 사인은 이제 집의 가신이죠. 위자라는 사람이 맹상군을 위하여 봉읍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봉읍을 3차례나 왕복하면서도 한 차례도 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 맹상군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만히 그에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화를 내며 위자를 물러나게 하였다. 몇 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제나라 민왕에게 맹상군을 헐뜯으면서 말하기를 맹상군이 장차 반란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전갑은 사람 이름이겠죠. 민왕을 위협하자 민왕은 마음속으로 맹상군을 의심하였고 맹상군은 마침내 달아났다. 위자가 곡식을 주었던 그 어진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곧 글을 올려 맹상군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몸으로 그것을 맹세하겠다고 하고는 마침내 왕궁문 앞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맹상군의 결백을 증명하였다. 민왕이 이에 놀라 행적을 조사하여 물어보니 맹상군은 과연 반란을 꾸미지 않았고 이에 다시 맹상군을 부르니 맹상군을 병을 구심삼아 사직을 청하여 설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했다. 민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은혜는 돌아옵니다. 자, 그뒤 진나라에서 도망쳐온 장군 열애가 제나라에서 재상이 되자 소대를 핍박하려고 했다. 열애도 아까 우리가 그 양우열전인가에서 읽은 적이 있죠. 나온 적이 있죠. 소대가 맹상군에게 일러 말하였다. 주최는이라는 거는 주나라의 책사랍니다. 책사란 사람입니다. 주최는 제나라에서 신임이 매우 두터웠는데 제나라 왕이 그를 쫓아내고 친불의 말을 듣고, 친불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라네요. 열애를 재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진나라와의 관계를 맺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나라와 진나라와 합치게 되면 친불과 열애는 중용될 것입니다.
친불과 열애가 중용되면 제나라와 진나라는 반드시 군을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군께서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서 조나라 군사를 공격하여 이로써 진나라와 위나라가 화친하게 하고 주체를 불러들여 후하게 대우하고 또 제나라 왕의 신임을 회복하게 하여 천하의 전국의 변화를 막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나라가 진나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즉 천하는 제나라로 모일 것이며 친불은 반드시 달아날 것이니 그러면 제나라 왕은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열애라는 사람이 진나라에서 도망을 왔는데 그 사람을 제나라 민왕이 재상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맹상군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소대가 맹상군의 자기 자리를 보존할 방법을 조언해 준 거죠. 그래서 맹상군이 그의 계책을 따랐다. 그러니 열애가 맹상군을 미워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였다. 맹상군이 두려워서 마침내 진나라의 지상이 양후 위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듣자니 진나라는 열애로서 제나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나라는 천하의 강국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나라와 진나라와 서로 연합하여 삼진 위에 군림하면 열애는 반드시 두 나라의 재상을 겸할 것이며 이는 그대가 제나라를 통해서 열애를 중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위엄은 이제 열애의 어떤 경쟁자죠, 일종의.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제가 할 게 있어. 잠깐만요. 아무튼 그 열애는 이제 그 뭐예요, 그 위엄의 어떤 정치적 경쟁자였기 때문에 일부러 위엄한테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서 열애를 좀 쪽도 못 쓰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씨, 되게 오래 걸리네. 제가 뭐 기다리고 있던 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떠가지고 잠깐 그거 좀 처리한다고. 얘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만. 예, 됐습니다. 잠깐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제나라가 깨지면 내가 청하여, 그러니 그대가 진나라 왕에게 권하여 제나라를 공격하기는 것이 낫습니다. 제나라가 깨지면 내가 청하여 빼앗은 땅을 그대에게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가 깨지면 진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진나라는 삼진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니 진나라는 반드시 그대를 중용하여 삼진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삼진은 제나라에 의해서 반드시 피폐해져 진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며 삼진은 반드시 그대를 중용하여 진나라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대는 제나라를 깨뜨려서 공을 세우는 것이 되고 진나라를 끼고 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제나라를 깨뜨려 봉업을 정하고 진나라와 함께 그대를 중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테 이제 그걸 보낸 거는 정치적 입지를 좀 확실하게 하자 우리끼리, 그런 얘기인 거죠. 만약 제나라가 깨지지 않는다면 열애는 다시 등용되고 그대는 틀림없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양후가 진나라 송왕에게 말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자 열애가 도망갔다. 뒤에 제나라 민왕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더욱 교만해져 맹상군을 제거하려고 했다. 맹상군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위나라로 도망갔다. 요 위나라죠. 위나라 소왕은 그를 제상으로 삼고 서쪽으로 진나라, 조나라와 협력하고 연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쳐서 깨뜨렸다. 제나라 민왕은 다라나 거 땅에 있다가, 이게 아마 그 아기가 이제 제나라를 개박살낸 걸 의미할 텐데, 제나라 민왕은 다라나 거에 있다가, 거라는 거는 이제 여기 요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월나라 땅으로 돼 있는데 제나라 땅입니다. 여기 초나라 땅으로 돼 있구나. 지금은 요 거 땅입니다. 거하고 임치가 가장 중요한 성이라 그랬죠. 자, 거로 도망갔다. 거기서 죽었다. 제나라에서는 양왕이 즉위하자 맹상군은 제후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 어느 한 곳에 속한 데가 없었다. 제나라 양왕은 새로 즉위하자 맹상군을 두려워하여 그와 화친하고 다시 설공과 친하였다. 설공이 맹상군이죠. 문이 맹상군이 죽으니 시호를 맹상군이라고 하였다. 여러 아들들이 서로 자리를 다투니 제나라와 위나라가 설을 멸망시켰다. 맹상군은 후사가 없어져 후대가 끊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풍화는 맹상군이 빈객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집신을 신고 와서 그를 만났다. 맹상군이 말하기를, 선생은 면길에서 오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풍환이 말하기를, 군께서 선비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가난한 몸을 군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풍환을 전사에 머무르게 한 지 10일이 지나서 맹상군이 전사장에게, 전사라는 거는 뭐 그냥 손님방이죠. 사랑방 같은 거지 뭐. 객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풍환은 매우 가난하여 다만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떼풀로 얽어맨 것입니다. 그 칼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긴 칼아 돌아가자, 식사에 생선 반찬이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맹상군이 그를 행사로 옮기게 하고, 행사라는 거는 좀 더 좋은 사랑방이래요. 식사에도 생선 반찬을 놓게 하였다. 5일 뒤에 또 전사장에게 물으니 이 객이 다시 칼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긴 칼아 돌아가자, 나가려고 해도 수레가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재밌네요. 맹상군이 그를 대사로 옮기게 하고, 대사라는 거는 좀 더 높은 그거래요. 좀 더 높은 사랑방이래요. 대사로 옮기게 하고 드나들 때도 수레를 타게 했다. 5일 뒤에 맹상군이 다시 전사장에게 물으니 전사장이 선생이 또 칼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긴 칼아 돌아가자, 집이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맹상군이 언짢아하였다. 생선 반찬을 원해서 생선 반찬을 주고, 수레를 원해서 수레를 줬는데 이번엔 또 집이 없다 라고 불평을 하네. 자, 1년이 지나도록 풍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맹상군은 그때 제나라의 제상으로 있었으며 설에 만호를 봉으로 받았다. 그의 식객은 3,000명이어서 그 봉업의 세급을 얻은 식객을 대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여 사람을 지켜서 설당의 사람들에게 돈을 대부해 주었다. 러시안 캐시. 1년이 되어도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려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자를 낼 수 없어서 맹상군은 식객들을 대접하기에 부족하였다. 맹상군이 그것을 걱정하여 좌우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설에 가서 빚을 거두어 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전사장이, 대사의 식객 중에 풍공은 용모와 체격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며 나이가 많으나 다른 재능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보내 빚을 거두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맹상군이 마침내 풍환에게 가서 그 일을 청하여 빈객들이 나의 불추함을 알지 못하고, 다행히도 나에게 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데 봉업의 수입으로는 빈객들을 대접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를 얻으려고 설에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설에서는 해마다 수확이 들어오지 않고 돈을 빌려간 백성들 대부분도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빈객들이 식사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선생이 그것을 책임지고 거두어 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자 풍환이 알겠소 라고 했다. 풍환이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 설에 도착하여 맹상군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모아 이자 10만전을 거두었다. 야, 그리고 많은 수를 빚고 살찐 소를 사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오게 하고 이자를 줄 수 없는 사람도 오게 하였다. 그래서는 모두 돈의 차용증서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합쳐보았다. 다 함께 모일 날을 정하고 이날 소를 잡고 술판을 벌였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전과 같이 증서를 꺼내어 합쳐보고는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정해주고 가난하여 이자를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받아서 불태워버렸다. 풍환이 말하였다. 맹상군께서 돈을 빌려준 까닭은 가난하여 자본금이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본업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를 받는 까닭은 빈객들을 대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은 기한을 정해주고 가난하여 어려운 사람은 증서를 태워 그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껏 음식이나 드십시오. 이러한 주인이 있으니 어찌 그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2번 절하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2번 절했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갚게 했고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그냥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빚을 빌려주는 까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돈놀이 하는 새끼들. 빌려주는 까닭은 빌리는 까닭은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 돈이 없잖아. 자본금이 있어야지 뭘 일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빌려주는 건데 근데 요즘 은행들은 이자는 엄청 높게 쳐받으면서 그 돈은 잘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죠.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도 안 주면서 나쁜 새끼들. 아무튼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맹상군은 풍환이 증서를 불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시켜 풍환을 불러들였다. 풍환이 도착하자 맹상군이 말하였다. 나의 식객이 3000명이기 때문에 설에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나의 봉업의 수입은 적은데 백성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때가 되어도 이 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객의 식사 대접이 부족할까봐 선생에게 청하여 그것을 책임지고 거두게 한 것입니다. 들으니 선생은 돈을 받아 많은 고기와 술을 갖추고 증서를 불태웠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자, 풍환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고기와 술을 많이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것을 10년씩이나 지키게 하여 독촉해도 이자만 점점 늘어날 것이며 급해지면 그들은 달아나 스스로 그 증서를 버릴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독촉하여 마침내 받을 수 없다면 위로는 선생님께서 이익을 좋아하며 선비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아래로는 백성들이 선생을 떠나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니 이것은 선비와 백성들을 격려하고 선생의 명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빈 빚증서를 붙대어서 가입받을 수 없는 헛계산을 벌이게 하여 설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생님과 친하게 하고 선생의 훌륭한 명성을 드러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그것을 의심하십니까? 라고 풍환이 얘기했습니다. 그 맹상군은 마침내 손뼉을 치면서 그에게 감사했다. 제나라 왕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비방이 현혹되어 맹상군의 명성이 그의 군주보다도 높고 제나라의 권력을 제 맘대로 휘두른다고 여기고 마침내 맹상군을 쫓아냈다. 모든 빈객들이 맹상군이 파면되는 것을 보고 다 떠나버렸다. 풍환이 말하기를 저에게 진나라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수레 한 승을 빌려주시면 반드시 선생께서 제 나라에게 중용되게 하고 선생의 봉업이 더욱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마침내 수레와 돈을 준비하여 그를 보냈다. 풍환이 마침내 서쪽으로 와서 진나라의 왕에게 유사했다.
천하에 유세하는 선비들이 비록 서쪽으로 수레를 끌고 말을 달려서 진나라에 들어오는데 진나라를 강하게 하고 제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수레를 들고 말을 달려서 수레를 끌고 말을 달려서 동쪽으로 제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자웅을 다툰 나라에서 동제서제라 그랬죠. 세력이 양립하여 두 나라가 다 수컷이 될 수는 없으며 웅이 될 수는 없으며 최후의 수컷이 되는 나라는 천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나라 왕이 불안자 그에게 어떻게 해야 진나라가 암컷이 되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묻자 표현이 좀 웃기네요. 수컷은 패자를 의미하고요. 암컷은 거기 순종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묻자 풍환이 왕께서도 역시 제나라가 맹상군을 파면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진나라 왕이 들었소? 라고 대답하였다. 풍환이 말하였다. 천하에서 제나라를 중하게 만든 것은 맹상군입니다. 지금 제나라 왕이 비방을 듣고 맹상군을 파면시켰으니 그의 마음은 원망하여 반드시 제나라들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가 제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에 들어오면 진나라와 인사의 실정을 진나라에 모두 얘기할 것이며 그러면 제나라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니 어찌 가만 수컷만 될 따름이겠습니까? 왕께서는 급히 사자를 시켜 예물을 싣고 가서 은밀히 맹상군을 맞이하시고 가히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제나라가 깨닫고 다시 맹상군을 등용한다면 자웅의 소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나라 왕이 크게 비파하며 마침내 수레 10승과 황금 100일을 보내 이로써 맹상군을 맞이하게 하였다. 왜 웅이라는 게 수컷이라는 의미인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웅을 가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이제 누가 수컷이 될 것이냐 그걸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컷이 이제 힘을 상징하죠. 자, 풍환이 진나라 왕과 하직하고 사자보다 먼저 사서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나라 왕에게 유사했다. 천하에 유세하는 선비들이 동쪽으로 유세를 끌고 말을 달려서 제나라에 들어오는데 제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릇 제나라와 진나라는 자웅을 다투는 나라로 진나라가 강하면 즉 제나라는 약하게 되니 두 나라가 모두 수컷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들으니 진나라의 사자를 보내 수레 10승에 황금 100일을 싣고 맹상군을 맞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맹상군이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의 재상이 되면 즉 천하는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진나라는 수컷이 되고 제나라는 암컷이 될 것이니 암컷이 되면 임치와 증묵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진나라의 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맹상군을 다시 등용하시고 봉업을 더 넓혀주셔서 그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맹상군은 반드시 기뻐하며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비록 강한 나라이지만 어찌 남의 나라의 재상을 맞이하겠다고 청하겠습니까? 진나라의 음모를 꺾어서 그들이 강한 패자가 되려고 하는 책략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풍환이 제나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왕이 좋소라고 말하고 마침내 사람을 시켜 국경에 도착하여 진나라 사자를 살펴보게 하였다. 진나라 사자의 수레가 마침 제나라의 국경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사자가 황급히 돌아와서 그것을 알리니 왕이 맹상군을 불러 재상의 위치를 회복시켰고 옛 봉업의 땅을 다시 주고 또 전호를 더하였다. 진나라 사자는 맹상군이 다시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들려줘 돌아갔다. 제나라 왕이 비방을 하여 맹상군을 파면시키자 모든 식객들이 다 맹상군을 떠나려 한 바 있다. 아까 그랬죠, 그죠? 뒤에 제나라 왕이 불러 그를 회복시키니 풍화는 빈객들을 맞이하였다. 빈객들이 도착하기 전에 맹상군이 크게 탄식하여 말하였다. 내가 항상 빈객을 좋아하여 그들을 대접함에 감히 실수한 것이 없었으며 식객이 3천여 명이나 되었던 것은 선생께서 다 아는 바입니다. 식객들은 내가 하루 만에 파직되는 것을 보고 다 나를 식객들은 내가 하루 만에 파직되는 것을 보고 다 나를 저버리고 가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생에 의해 다시 그 지위를 얻었지만 식객들은 무슨 면목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크게 욕보할 것입니다. 풍환이 말꽃비를 메어놓고 수레에서 내려와 절을 하였다. 맹상군도 수레에서 내려와 그를 맞으며 선생이 식객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풍환이 식객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께서 말을 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물론 물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고 일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 맹상군이 난 어리석어 선생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풍환이 말하였다. 살아있는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사물의 필연적 결과이며 부유하고 귀하면 선비가 많이 모여들고 가난하고 천하면 천구가 작은 것에는 이래 당연한 면모입니다. 선생께서는 아침에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날이 밝으면 어깨를 비비고 다투며 문으로 들어가는데 날이 저문 뒤에는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물건이 그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돈이 많은데 사람이 모여드는 거는 일종의 이치 같은 거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욕할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선생께서 지위를 잃으니 빈객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비들을 책망하면서 일부러 빈객들의 길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예전과 같이 빈객들을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봉환이 얘기했습니다. 맹상군이 도변절하며 삼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생의 말을 듣고 감히 어찌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태성홍은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설당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은 대체로 흉부한 젊은이들이 많아 추나라나 노나라와는 달랐다. 그 땅을 물으니 맹상군이 천하의 협객과 무례배를 불러 모으니 설당에 들어온 자가 대략 6만여 호가 되었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맹상군이 빈객을 좋아해 스스로 즐거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라고 태상홍이 평했습니다. 평은 되게 그냥 이제 사마천의 개인적인 감상인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얘기였네요. 그리고 이제 맹상군의 얘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총평을 하자면은 맹상군은 호빗이었다. 키가 작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즘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돈이 많으면은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남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베풀고 혹은 놀면서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맹상군은 일종의 마지막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맹상군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선비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지위도 지키고 그랬으니까 맹상군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유명할 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열전은 이제 평원군 우경열전이네요. 아유 이것도 길다. 자, 또 요거는 다시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요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맹상군 열전하고 그리고 맹자 순경 열전을 읽었네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